안녕하십니까. 전국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공무원 연금 제대로 알기에 대해서 1시간에 걸쳐서 여러분과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로 강의를 하고 후반에 이제 방청객 중에서 질문에 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반부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의 주요 내용과 공무원연금이 어떻게 계산되고 공무원의 연금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중요한 내용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로 근무하고 있으며 한국공공복지학회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반부 시간은 공무원 연금법에 대한 이해를 주로 다루고요. 후반부 시간에는 공무원 연금을 둘러싼 중요한 쟁점과 2014년 15년도에 시행되었던 박근혜 정부 공무원 연금 개혁의 과정과 그로부터 얻게 되는 교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무원 연금 제도의 도입 목적과 성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연금 제도는 공무원의 퇴직,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해서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고 후생복지를 지원함으로써 공무원 또는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법령상 정의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개념 정의보다는 이 연금의 성격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국민연금이나 다른 공적 연금제도와는 달리 이 공무원연금 제도를 포함한 기타 사학연금이나 군인연금과 같은 직역연금의 경우에는 이 공무원이라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직역연금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학연금 같으면 이 사립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군인연금 같으면 군인이라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직역연금입니다. 공무원연금도 마찬가지로 공무원이라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직역연금입니다. 왜 공적연금이면서도 특수직역연금이라는 성격을 강조하냐면, 이 특수직역연금은 국민연금이라는 공적연금과는 달리 인사정책적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민간 부문에서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퇴직연금이라는 것을 별도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부가 1988년도에 사회보장적 성격으로서 국민연금을 만들었는데요. 이 공무원연금의 경우에는 1960년도에 만들어질 당시 퇴직금의 성격과 사회보장적 성격을 같이 가지는 것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1960년대에는 사회보장적 성격보다는 인사정책적 목적이 더 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공무원연금 제도는 어떻게 운영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재정책이라고 하는데, 크게 나누어서 비용부담의 방식과 연금 재정의 운영 방식, 즉 재정 방식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는데요. 우선 비용부담의 방식은 공무원연금의 비용부담은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기여제 방식과 비기여제라는 두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기여제 방식이라는 것은 연금 기금을 만드는 과정에서, 즉 연금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공무원과 고용주로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 현재 공무원이 매월 기준소득 월액의 9%를 기여금으로 납부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용주로서 그에 상응하는 9%를 부담금으로 납부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대부분의 이제 국가에서 기여제 방식을 채택하는 나라들의 연금 재정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국가가 전액 연금에 대한 비용 부담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이 기여제 방식을 채택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 1960년대에
경제 발전이 안 된 상황에서 이 공무원연금 제도를 만들었을 당시에 국가의 비용 분담 능력이 상당히 떨어졌기 때문에 이 기여제 방식을 채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여제가 오르냐 비기여제가 오르냐 하는 문제는 그 나라의 정치적 상황 또는 국가 예산의 여력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은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말하자면 북유럽이라든가 독일과 같은 이 북유럽 국가의 선진 국가일수록 오히려 그 연금에 있어서 비용 부담을 국가가 전액하는 비기여제를 채택하는 것이 현실이고 재정 여력이 떨어지는 국가일수록 기여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금 재정의 운영 방식은 어떻게 하느냐? 말하자면 기여제에 의하든 비기여제에 의하든 이 연금 기여금이나 부담금을 모아서 적립해서 그것을 장래에 퇴직급여라든가 각종 연금급여로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것이 적립방식이고요. 적립방식을 보면 장래에 소요될 급여 비용의 부담액을 제도 가입기간 동안에 평준화된 보험료로 적립시키는 방식을 말하는 거고요. 부과방식은 일정 그 기간 동안의 급여 비용, 예를 들어서 2021년도에 퇴직하는 사람이 발생하거나 또는 그 전에 퇴직해서 연금을 받아야 될 사람이 생기면 2021년도에 연금 급여 비용을 동일 기간 내에 조달합니다. 말하자면 금년도 정부 예산에 2021년도에 연금 급여액을 예산에 반영해서 운영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부과 방식은 일정 기간에 적립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해 추정되는 예산서에다가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까 말했듯이 과거에 기여제를 채택했을 뿐 아니라 연금의 기여금과 부담금 또는 그 수익금을 합해서 적립해 놓고 그것을 매해 년도에 연금 급여로 충당하는 이런 적립 방식에 기초하고 있었는데 2001년도부터는 급여 부족분의 전액을 사용자가 보전금으로 지급하는 일부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부과 방식이 일부 절충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공무원연금 그러면 주관기관은 어디냐? 지금 인사행정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중앙인사행정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인사혁신처가 연금에 관한 중요한 정책을 마련하고요. 실제 그 연금을 집행하는 기관은 공무원연금기관과 연금취급기관입니다. 이거는 사실상 집행만 하고 있고요. 인사혁신처가 연금에 관한 중요한 정책을 결정한다고 하면 그에 따른 연금의 급여 또는 기여금의 징수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공무원연금공단입니다. 공무원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그러면 연금법상 급여의 종류는 뭐가 있느냐? 과거에는요 정부에서 공무원연금법상의 급여만 있었는데 2018년도에 정부가 민간의 그 산재보험에 상응하는 재정 말하자면 여러 재해보상을 할 수 있는 재해보상법을 만들므로 해서 공무원 연금과 관련된 급여의 종류가 두 가지 법에 기초해서 이루어집니다. 기존처럼 공무원 연금법에 기초해서 지급되는 급여가 있고요.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근거해서 지급되는 급여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 공무원들께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퇴직급여는 퇴직연금과 퇴직연금 일시금, 퇴직연금 공제일시금, 퇴직일시금이 있는데 가장 10년 이상 근무한 퇴직자들에 지급되는 연금이 퇴직연금이라고 볼 수 있고 10년 미만 근무한 사람에게 민간의 퇴직금처럼 일시금이 지급된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퇴직 유족급여, 비공무상 자매급여, 그 다음에 퇴직수당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민간 기업에서 퇴직금, 퇴직연금에 대응해서 최근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퇴직수당은 민간기업의 퇴직금과 같은 규모로 지금 현재 지급되지 않고 있고요. 근무 연수에 따라서 6.5% 내지 39% 수준이 해당됩니다. 말하자면 지금 현재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수당은 민간 부분의 퇴직금과 같은 취지로 만들어지긴 했지만 아직 그 퇴직급여의 수준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8년에 만들어진 공무원 재보상법상 급여의 종류를 보면 요양급여, 재활급여, 장애급여, 간병급여, 재유족급여, 부족급여 이런 식으로 해서 과거의 공무원연금법상에 근거한 여러 가지 장애를 입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급여의 종류가 상당히 세분화됐고 좀 더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재보상법상 급여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요. 즉 공무원연금법상 가장 관심이 많은 퇴직급여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퇴직급여에 있어서 퇴직연금과 퇴직일시금의 차이는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10년 미만 재직했을 때는 퇴직일시금으로서 급여가 지급됩니다. 물론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도 내가 목돈이 필요할 경우에는 퇴직연금 일시금을 받을 수 있고요. 즉 연금 대신에 일시금으로 퇴직금처럼 받을 수 있고 또 퇴직연금 일시금을 일부 기간은 연금으로 받고 일부 기간은 퇴직금으로 지급받아야 할 경우에는 퇴직연금 공제일시금으로 형태로 나눠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퇴직유족급여는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하거나 또는 급여를 받는 중에 사망했을 경우에 그 유족이 말하면 여기서 유족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자를 비롯해서 조건에 해당되는 존속과 비속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퇴직유족연금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하거나 또는 퇴직연금을 받고 있다가 사망했을 때에 그 유족이 받는 유족연금을 말합니다. 이런 그 유족연금 부과금이라든가 특별부과금, 연금 일시금과 같은 경우에는 조건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비공무상 장애연금은 아까 말했듯이 공무원이 공무 이외의 사유로 생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애가 됐을 때 이럴 경우에는 장애연금을 지급받는데 이게 그 공무상 장애일 경우에는 아까 말했듯이 재보상법에 근거해서 지급이 되지만 비공무상 장애가 입어서 퇴직하거나 질병을 받게 됐을 때는 이 비공무상 장애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던 이 퇴직수당, 민간 기업에서 고용주가 전액 부담해서 지급하는 퇴직금, 현재는 이제 퇴직연금의 형태로 일정 기간 민간 자산운용사에서 운용을 해서 받게 돼 있지만 이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에 해당되는 파트가 퇴직수당인데 정부에서 이제 그 만들긴 했지만 이 규모가 민간의 퇴직금 규모와 비교했을 때 6.5 내지 39%. 말하면 재직기가 짧으면 퇴직수당의 규모는 상당히 적습니다. 그런 차이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그 공무원 재보상연금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연금과 관련해서 전현직 공무원들의 그 급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이의 제기를 이제 받아서 심의를 하는데요. 그 과정에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제 그 공무원들이 연금이 무조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금에도 시효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은 상당히 많이 알지만 대부분의 경우 특히 공무원의 가족들은 그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가족 중에 유족이 어리거나 또는 존속이거나 할 경우에 이 연금법상에도 이 급여의 소멸시효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시고 청구를 안 하시다가
연금 행사를 못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민간에서 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조금 봐줘서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으로 시효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미혼 여성 공무원이 사망을 했는데 그 존속, 말하자면 그 부모가 연로하셔가지고 그 연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시다가 알아서 주겠거니 하고 막연히 기다리시다가 연금 소멸시효 5년을 넘겼어요. 그래서 이 젊은 공무원이 10년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퇴직연금은 안 됐고 퇴직 일시금이었는데 거의 그 1억 원 가까운 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이렇게 그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 이거는 뭐 어떻게 구제할 방법이 없는 거가 많기 때문에 공무원들께서는 이 가족들에게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연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소멸시효가 있다는 사실과 또 본인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거나 이런 때를 가정해서 이런 사실을 가족들에게 좀 알려주실 필요는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연금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무원들이 내는 기여금만 가지고 연금 기금이 조성되는 것이 아니라 고용주로서 정부도 그에 상응하는 부담금을 조성하기 때문에 이 그 공무원 연금을 받을 사람이 재직 중 형벌 등에 대한 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호의 언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정하는 바에 따라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일부를 줄여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해서 파면된 경우,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 유용으로 인해 징계에 의해서 해임된 경우, 말하자면 이게 파면일 경우와 해임일 경우가 있는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해임일 경우라도 이런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 유용 이로 인한 징계가 아니라면 급여를 이제 받는데 해임이라고 하더라도 이 뇌물수수 같은 이런 범죄에 의해서 징계를 받게 되면 연금을 일부 정지되는 거죠. 대부분 이 연금 일부 정지되는 경우라는 것은 이 자기가 낸 기여금 부분만 돌려받고 정부 부담금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 바랍니다. 2015년, 그러니까 사실은 2014년 안전행정부, 지금은 행정안전부지만 그 당시 안전행정부에서부터 2014년 3월에 공무원연금의 개정이 시도됐었는데요. 그것이 우여곡절 끝에 1년 8개월 이상의 긴 기간을 거쳐서 2015년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됐는데 이 그 개정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과거에 공무원이 기준소득 월액의 7%를 기여금으로 납부하던 것이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해서 이제 이미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은 9%를 내겠죠. 기여금이 인상됐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연금 지급률이 인하됐는데요. 평균 기준소득 월액의 1.9%를 연금으로 지급률을 받던 것을 2035년까지 1.7%로 단계적 인하한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기여금을 인상하고 연금 급여를 낮추는 모수개혁이 됐습니다. 내가 이제 후반부에 좀 설명을 하겠지만 당초에는 이 안전행정부 하에 연금 개혁 전문위원회 위원들은 지금처럼 이렇게 모수개혁을 전제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해할 수 없는 정치적 이유로 이것이 이제 그 당시 청와대에서 반려되고 구조개혁으로 시도가 이루어졌다가 다시 이제 국회로
가서 다시 모수 개혁으로 바뀌었죠. 그 내용은 이제 후반부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퇴직연금 수급 조건이 되는 기간의 단축인데요. 이것은 이제 연금 급여가 적더라도 재직 기간을 20년으로 산정하던 것, 말하자면 20년이 넘어야만 퇴직연금, 일시금이 아니라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을 10년 이상으로 낮췄다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공무원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 뭐냐면 과거와는 달리 이제 공무원들께서 오랫동안 장기 근속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늦게 공무원이 돼가지고 퇴직할 때까지 이 20년을 못 채우는 게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액수는 상당히 줄어들겠지만 10년 이상만 근무하면 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됐다라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개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직기간 상한 연장, 그 이전까지는 최대 33년간 연금 기여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36년으로 연장됐고, 말하자면 이제 재직기간 동안 33년을 근무하면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던 것에서 이제 36년까지 기여금을 계속적으로 내야 되는 상한이 연장됐고요. 중요한 거,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 연장됐는데요. 구체적인 이제 그 조건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원칙적으로 65세 또는 법에 정한 퇴직 시점 후 5년 뒤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경과 규정에 의해서, 지금 이제 퇴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65세가 안 되더라도, 그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있지만, 지금 현재 한참 그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은 대부분 퇴직 시점에 있어서 65세가 돼야만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들이 뭐냐면 민간 부문에서 이제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이지만 퇴직 시점이 65세가 안 되잖아요. 공무원이 정년도 60세고 그래서 대부분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시는 분들이 65세 연금 지급 개시 연령까지의 이 공백 기간을 어떻게 메꿀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퇴직 유족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무원이나 연금 수급자가 사망했을 경우 자격 조건을 갖춘 그 유족이 퇴직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데 퇴직연금의 70%를 받던 것에서 60%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사실 이것이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부가 둘이 이제 살거나 또는 이제 자격 조건이 되는 미성년 자녀라든가 또는 장애 자녀 또는 직계 존속 중에 이런 유족연금을 받을 사람의 입장에서 보더라면 70%가 상당히 그 우대 조건에 해당되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60%로 낮췄는데 그 개정 과정에서 당초에는 50%까지 낮추자. 왜냐하면 이제 분할연금이 있기 때문에 그게 그 취지에 맞춰서 유족연금도 50%까지 낮춰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만 60%로 결정이 됐습니다. 2010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에서 주요 내용 중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분할연금이 신설됐다는 겁니다.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016년 1월 이후에 배우자가 이혼하였을 것,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65세가 되었을 것, 이런 조건을 이제 갖춰야 되는데요. 이 분할연금이 이제 사실 여권 신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근데 이 분할연금이라는 꼭 그 여성인 배우자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여성 공무원의 남성 배우자도 이제 받을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제 형평성의 문제는 없죠. 근데 이 분할연금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하는 기간 동안에 그 배우자가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의 근무 활동에 기여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혼할 경우에 연금에 대해서도
분할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연금도 이제 하나의 그 퇴직 후에 중요한 재산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분할할 수 있는 수급권을 부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분할연금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에피소드가 나올 수 있는데,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유족연금과의 차이를 좀 구분할 필요는 있습니다. 여기 보면 분할연금 무조건 절반이 아니고요.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소송을 통해서 재판상 판결을 받으면 배우자가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절반을 받을 수도 있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규정대로 한다면 배우자가 무조건 절반을 받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30년 재직을 했는데 15년 동안은 미혼으로 근무했고 15년 동안 배우자랑 같이 살았다 이거죠. 그럴 경우에는 사실상 4분의 1에 해당되는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뭐 정확하진 않지만 무슨 얘기냐면 배우자였던 사람과 혼인기간에 해당되는 연금액의 절반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무조건 절반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분할연금과 유족연금의 차이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분할연금의 경우 퇴직연금 수급자가 사망해도 분할연금은 지급된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공무원과 배우자가 이혼을 해서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됐는데, 말하자면 퇴직연금 수급자였던 공무원이 사망하더라도 분할연금을 받는 사람은 그 분할연금을 받게 된 권리가 있다는 거죠. 또 분할연금 수급자가 재혼해도 분할연금은 지급된다. A라는 공무원의 배우자 B가 분할연금에 수급을 한 다음에 다시 C라는 사람과 재혼을 해도 그 B의 분할연금 수급자는 여전히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거는 재혼과 상관없이 권리가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에피소드 중에 우스갯거리로 많이 나오죠. 분할연금 수급자가 사망하면 분할연금은 퇴직연금 수급자에게 환원된다. 이래서 A라는 공무원의 배우자 B가 이혼을 해서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됐는데, 그 B라는 배우자가 중도에 사망하게 되면 그 분할연금은 다시 퇴직연금 수급자로 돌아옵니다. 그 차이가 있다는 걸 보시고요. 여기 유족연금과 분할연금의 차이를 보시면, 유족연금은 퇴직연금이나 장애연금 수급자의 사망에 따라서 이 지급이 발생하지만, 분할연금은 퇴직연금 수급자와의 이혼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이고요. 그 지급 비율은 유족연금은 급여의 60%지만 분할연금은 혼인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유족연금은 2개 이상의 유족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이론적으로 보면 분할연금은 2개 이상의 분할연금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어떤 배우자가 공무원과 결혼했다 이혼하고 분할연금을 받은 다음에 또다시 공무원과 결혼해서 다시 이혼하게 되면 2개 이상의 분할연금이 이론적으로 수급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이게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공무원 연금 개혁의 기본 획이 2010년 개정과 2016년 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개정이죠. 그래서 공무원 연금 급여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는 2010년 이전에 공무원이 되신 분들이라 한다면 2010년 이전 기간과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간과 2016년 이후의 기간을 연금 산정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알듯이 2010년 이전에는 급여 산정의 기준이 퇴직 전 3년 평균 보수 월액을 급여 산정의 기준으로 삼았고, 연금 지급률이 재직기간 20년까지 매 1년당 2.5%, 그 이유는 매 1년당 2%. 그래서 이 당시에 에는 퇴직 전 3년 평균 보수 월액의 최대 76%까지 받을 수 있었죠.
상당히 후한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2010년 이후에는 급여 산정의 기준이 퇴직 전 3년 평균 보수월액, 자기의 평균 보수월액에서 2010년 이후의 기준소득 월액을 평균한 평균 기준소득 월액으로 바뀝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2010년 이전에는 내가 공무원으로 30년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초창기에 그 낮은 임금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연금을 받기 직전, 퇴직 전에 3년 임금이 매우 중요했죠. 그런데 2010년 이후에는 이 기준소득 월액을 연도별로 쭉 그냥 평균해 가지고 평균 기준소득 월액이라고 하는 것을 급여 산정의 기준으로 삼았고요. 이건 이제 경과 규정 때문에 그러는데 이따가 설명을 하겠지만 이행률이라고 하는 것을 곱해 가지고 사실상 평균 기준소득 월액과 이행률을 곱해 가지고 이 급여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죠. 2016년 이후는 좀 더 조건이 나빠졌는데 급여 산정의 기준이 총 재직기간 30년까지의 연금 지급률 중 1%의 소득 재분배를 적용합니다. 말하자면 이 기간, 즉 2010년부터 15년까지는 자기가 근무했던 기간의 평균 기준소득 월액을 연금 급여 산정의 기초로 삼았다고 하면 2016년 이후에는 내 근무 기간의 평균 기준소득 월액이 일부를 떼서 여기 나와 있듯이 1%, 아까 1.7% 낮춘다 그랬죠? 1% 부분은 소득 재분배를 적용해서 내가 근무하고 있는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감안해서 내가 좀 높은 임금을 받고 있었다, 보수를 받고 있었다고 하면 깎아주고, 내가 좀 낮은 보수를 갖고 있다면 높여주는 이런 연금 지급률의 1.7% 중 1% 부분에 대해서 소득 재분배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2010년 이후에 2기간과 3기간에 있어서는 연금 급여가 상당히 낮아지게 되죠. 그 현상을 지금 이론적으로 설명했지만 계산상으로 보면 어떻게 낮춰지는지를 볼 수 있죠. 여기 보면 1961년상의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 공무원이 90년 5월 1일에 입직을 해서 2020년 7월 31일에 퇴직해서 30년 3개월간 근무를 했습니다. 일반직 9급으로 임용해서 사무관 명예퇴직을 했는데 이 기간에 연금을 산정한 것을 보면, 즉 이 공무원이 아까 말한 2010년 이전의 일기간 동안에 19년 8월에 근무했던 연금액은 평균 보수월액의 현가액에다가 재직연수에다 2.5%를 곱했기 때문에 176만 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제2기간 2010년부터 2015년까지에는 평균 기준소득 월액에다가 경과 규정에서 말하는 이행률이라는 걸 곱해가지고 재직연수에다가 1.9%를 곱해주니까 52만 1,000원이 나왔습니다. 제3기간 4년 7월에는 즉 2016년부터 2020년 7월까지에는 이 개인 평균 기준소득 월에다가 이행률을 곱해주고 이 누적 지급률이라고 하는 것을 했는데, 이건 말하자면 여기 계산법상에 보면 재직연수 4년 4월이니까 1%를 제외한 매년 연금 지급률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연금 지급률이 2015년 개정에 의해서 1.9%에서 2035년까지 1.7% 낮춰진다 그랬죠. 매년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말하자면 이 1% 부분에 대해서 뭡니까? 소득 재분배를 하는 거예요. 소득 재분배를 하기 때문에 이 소득 재분배 평균 기준소득 월액이라는 것을 만들어 놨어요. 이 공무원의 경우에는 여기 잠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연금 지급률이 2021년에 1.78%고 2020년에 1.79%였어요. 이럴 경우에 요 1.79, 1.78% 중에서 1%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소득 재분배 기준율을 가지고 하고요. 0.79와 0.78%는 그냥 평균 기준소득을 곱하는 거죠. 그래서 잠깐 이거 돌아오면요. 여기 아까 가상된 공무원의 경우에 공무원을 보면 근무기간이 길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전체 공무원 중에서 상위 소득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1.2 미만, 말하자면 평균 공무원 그 기준소득월액의 1.2배수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는 95.45를 곱해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임금이 높은 사람은 말하자면 1.6 이상이 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이론적으로. 그럴 경우는 81.25를 곱해주는 거죠. 낮은 사람에 0.3이 안 되는 사람은 300을 곱해주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론적으로 이런 사람은 거의 안 나오고 대부분 근무기간에 따라서 이렇게 되거나 요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부분의 경우에는 1.2 미만이어서 95.45를 곱해줬죠. 소득재분배에 있어서. 그래서 여기 나와 있던 거 보시면 95.45를 곱해줬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617만 5,862원이라는 것이 이 사람의 평균 기준소득 월액인데 거기에다가 소득재분배를 곱해준 거죠. 그래서 소득재분배 평균 기준소득 월액인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소득재분배 평균 기준소득 월액이 이겁니다. 개인 평균 기준소득 월액은 이거죠. 이게 이제 곱해주니까 95.41을 곱해주니까 이거죠. 요 이행률 부분이 여기 나와 있듯이 74.03이고 이행률 부분이 74.03인 겁니다. 그런데 이분의 경우에 소득재분배 해주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연금 지급률의 1.7% 정도의 전부를 재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1% 부분만 하잖아요. 이분은 2016년 이후에 4년 7월을 근무했기 때문에 4년 4월 근무했기 때문에 1.0에서 4.333 이게 나와 있네요. 이게 4년 4월이 맞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1%가 아닌 나머지 0.7% 부분에 대해서는 4년 7월에 대해서 뭐 여기 나와 있듯이 개인 평균 소득월에다가 다시 이행률만 곱해줘서 계산을 한 거죠. 그래서 이분의 연금 급여액을 보면 2010년 이전의 연금과 2010년에서 15년 사이에 6년과 2016년부터의 연금이 다 달라지게 되죠. 이분은 가면 갈수록 호봉이 높아지고 기준소득이 높아지죠. 높아지지만 여기 보시면 6년과 4년 7월이지만 이 상당 부분이 보면 여기 52만 원에 해당되지만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20만 원, 36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뒷부분은 연금의 급여의 증가액이 확실히 줄어들었죠. 확실히 줄어들었죠. 만약 이 그 계산 방법을 현재 현역 공무원에게 그대로 적용한다고 하면 2010년 이후에 공무원이 된 사람들은 1기간을 적용받지 않고 2, 3기간을 적용받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혜택이 거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지금 이제 그 젊은 공무원들의 경우에 연금을 이제 직접 계산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막연하게 연금이 많이 깎였다더라 얘기를 하지만 실제 계산을 해보면 2010년 이후에 입직자들의 경우에 이 연금 급여액이 상당히 줄어든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언뜻 보면 기존에 이미 퇴직한 연금 수급자와 아직 퇴직은 안 했지만 상당 부분 일기간이 길은 공무원과 이 신규 공무원 간의 이 세대 갈등의 여지도 상당히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 연금 부분뿐 아니라 대부분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연금뿐 아니라 이제 이런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죠.
잠시 쉬었다가 뒷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